그거 알아? 어깨 주물러 준다는 거 있잖아. 어깨만 주무르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5만 원 더 내면 안쪽 방으로 가서 뭐 그런 것도 해준다고 하더라고. 알겠지? 한번 슬쩍 물어봐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현숙 씨의 단정한 모습을 보면 그런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석호입니다. 올해 62, 청주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편의점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일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동철이가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석호야, 이번 주말에 강월랜드 한번 가볼래?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도박이나 놀이에는 관심이 없었고 번 돈은 그저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는 편이었으니까요. 가끔 쓸쓸할 때면 소주 한 잔 하는 것이 제 유일한 낭비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죽을 거야? 인생 즐길 줄도 알아야지. 나이 들어 제일 무서운 게 후회야. 한번 놀러 가자. 결국 동철이의 끈질긴 권유에 굴복했습니다. 동철이는 제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고 평소와 다른 일상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동철이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동철이는 강월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석호야, 그거 알아? 거기 가면 마사지 해주는 아줌마들이 있는데 다들 괜찮아. 10,000원이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피로도 풀어주고 우리 같은 아저씨들 위로해주는 거지.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깨는 좀 아팠습니다.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어깨와 허리가 항상 뻐근했으니까요. 강월랜드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북적이는 인파, 기계 소리가 어우러진 카지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습니다. 간단히 도박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따기도 하고 잃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니 어깨가 더욱 아파왔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어깨가 아프네. 동철이와 함께 카지노 한쪽에 마련된 휴게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여성들이 돌아다니며 도박꾼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깨 안마 받아보세요. 10,000원에 10분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마요. 네, 카지노에서 오래 앉아 계시면 어깨가 많이 뭉치시잖아요.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피곤했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윤현숙입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현숙 씨는 제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이 생각보다 강하고 시원했습니다. 긴장되었던 어깨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평소에 무거운 것을 많이 드세요? 아니요. 편의점을 하는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대화를 나누며 안마를 받고 있을 때 동철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찡긋했습니다. 어때? 시원하지? 내가 말했잖아. 동철은 제 옆에 앉더니 갑자기 귓속말을 했습니다. 야, 너 알아? 여기서 어깨 안마가 다른 의미도 있다던데. 어깨만 주무르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5만 원 더 내면 안쪽 방으로 가서 뭐 그런 것도 해준다고 하더라고. 알겠지? 한번 슬쩍 물어봐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현숙 씨의 단정한 모습을 보면 그런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진짜야. 내가 저번에 왔을 때 들었어. 그냥 물어봐. 은밀하게. 동철이는 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안마를 계속 받으며 이 말이 사실인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습니다. 여자의 손길을 느낀 것은 아내가 떠난 후 없었으니까요. 안마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현숙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5만 원 더 내면 룸으로 가서 옷 좀 벗고 더 특별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죠?
그 순간 현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저는 정말 어깨만 주물러 드리는 건데.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눈물을 보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를.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 하는 거지.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저씨 뭐야? 저렇게 울게 만들다니. 뭐라고 한 거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현숙 씨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착해 보이는 여성에게 모욕을 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둥지둥 사과했지만 현숙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저는 깊은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동철이에게 속은 것도 분했지만 무고한 여성을 울게 만든 자신의 행동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동철이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따졌습니다. 너 뭐야?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울게 만들었잖아. 동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짜 웃기네. 저번에 내가 들었을 때는 다들 그렇다고. 아니야. 그 여자는 달라.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멀쩡한 사람을 모욕했잖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면 되잖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숙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철이에게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고 혼자 다시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 휴게 공간을 서성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안마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떠나자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현숙 씨,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왔어요? 가세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제가 그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입니다. 현숙 씨에게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숙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돌아보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아닙니다. 전혀요. 친구가 그런 소리를 해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마실래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휴게 공간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현숙 씨는 티백을 꺼내 따뜻한 차를 내렸습니다. 저는 정석호입니다. 청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윤현숙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1년 정도요. 이혼하고 나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현숙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10년 전 이혼했고 자녀들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강원랜드에서 안마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떠난 후의 외로움과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20년이 넘었어요. 편의점이 제 전부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현숙 씨의 진솔함이 느껴졌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계세요? 저는 매일 여기 있어요.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서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사과의 마음으로요. 현숙 씨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간단하게 먹어요. 그날 저녁 강원랜드 근처 식당에서 현숙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숙 씨는 젊었을 때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이야기,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이혼 후의 고단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죠. 석호 씨도 힘드셨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이제는 편해요. 정말요? 저는 아직도 외로워요. 특히 밤에.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20년이 지났지만 밤의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숙 씨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내일 또 뵐 수 있을까요? 내일은 좀 바빠요. 모레는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현숙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 이것이 설렘일까요? 청주로 돌아온 후에도 현숙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현숙 씨, 석구입니다. 아, 석호 씨. 기다렸어요.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현숙 씨가 청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꽃무늬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만났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박물관도 가고 산책로도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지나치던 길들이 현숙 씨와 함께하니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렇죠.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저녁에 현숙 씨를 호텔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제 편의점에 데려갔습니다. 현숙 씨는 깔끔하게 정리된 물건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혼자서 이걸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단골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여자친구세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저녁 공원에서 산책하다 현숙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가야 해요. 그렇게 빨리요? 사실 강원랜드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그곳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서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청주에서 새 출발 어떠세요? 저희 집 옆방이 비어 있거든요. 현숙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야 좋죠? 혼자 사는 건 외롭거든요. 그날 밤부터 현숙 씨는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작은 트렁크 하나만 들고 청주로 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현숙 씨는 집 근처 분식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출근하고 저녁이면 함께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가끔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습니다. 석호 씨,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어느 저녁 현숙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같이 사는 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현숙 씨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거 3개월째 되던 날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꽃도 사고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지도 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함께한 지 3개월이 되어서요. 작은 축하를 하고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반지를 건넸습니다. 결혼 반지는 아니지만 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래요? 현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일찍 편의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숙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현숙 씨 방에 서랍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작은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깨 안마 10,000원,
전신 안마 5만 원, 특별 코스 10만 원, 그리고 여러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할 이야기, 이혼, 자녀는 전 남편이 양육 중. 더 찾아보니 가방 안에서 명함들과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명함들은 중년 남성들의 것이었고 뒷면에는 약속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 씨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메모장을 그대로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제 손에 들린 메모장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현숙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혼과 자녀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현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하지만 석호 씨를 만난 후로는 정말 그만두려고 했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 명함들은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건가요? 몇몇 단골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생활비도 필요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것도 다 거짓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석호 씨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낼 곳이 필요했을 뿐이지만 점점 석호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석호 씨,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짐 챙겨서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현숙 씨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작은 트렁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석호 씨는 제가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현숙 씨가 떠난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라디오를 켜도 적막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편의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잘못 진열하고 거스름돈을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숙 씨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괴로웠습니다. 때로는 그녀를 원망했고 때로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는지,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봄이 오고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보다 손님이 한산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데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믿기지 않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숙 씨였습니다. 머리는 이전보다 짧아졌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호 씨.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분노, 그리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방해가 될까봐 망설였는데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현숙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원 등록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 공부 시작했어요. 강월랜드 일은 완전히 그만두고 예전에 병원에서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 그 길로 가보려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숙 씨가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석호 씨, 용서해 달라는 말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제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것, 석호 씨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현숙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고마워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새 출발을 위해서.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잠시만요.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편의점 옆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정말 변하셨네요. 다른 사람 같아요. 많이 노력했어요. 석호 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변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처음에는 네, 맞아요. 생존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손님들에게 동정심을 얻기 위해 이혼과 자녀 이야기도 지어냈어요. 하지만 석호 씨와 지내면서 달라졌어요. 석호 씨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두려웠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었지만 생활비도 필요했고 그 생활이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석호 씨를 떠난 후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 씨, 정말 다른 곳으로 가실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를 완전히 잃는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꼭 그래야 할까요? 다시 우리가 천천히 시작해 볼 수는 없을까요? 현숙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석호 씨, 저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천천히요. 이번에는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면서요. 현숙 씨가 공부하는 것도 응원하고 싶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현숙 씨는 근처 원룸을 구해 살면서 학원에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현숙 씨는 자격증 취득 과정 시험에서 1등을 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현숙 씨는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흰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강월랜드에서 만났던 그 여성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석호 씨, 제가 해냈어요. 병원 앞에서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숙 씨. 그날 저녁 함께 축하 식사를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 씨, 괜찮다면 다시 함께 살아볼래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석호 씨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지난 1년 동안 현숙 씨가 얼마나 변했는지 봤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고요.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현숙 씨는 병원에서 성실히 일했고 저는 편의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창밖에 눈이 내리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현숙 씨가 물었습니다. 석호 씨, 후회 없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강월랜드에서의 첫 만남부터 오해와 상처, 그리고 다시 시작한 관계까지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 대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두 번째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함께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 나갑니다. 강월랜드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청주에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